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및 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입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견본비,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계정 과목에 현금 조교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842번에다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르고요. 842번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코드란에 842라고 입력합니다. 자, 견본비로 왔고요. 현금 조교 넘버에 2를 쓰고 주어진 자료 전자제품 샘플 제작비 지급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 하시고요. 예,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창을 닫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세무사랑 주식회사의 기초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시오. 자, 해당되는 내용은요, 정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이유를 누르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좌측에 예상매출금 누르고 우측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고 틀린 거 고치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금전기 3천만 원으로 고치면 되겠고요. 금강기업 1,000만 원 빠지니까 내버려 둡니다. 차액이 0인 걸 확인합니다. 자, 예상매입금 누르고 삼심산업 3천만 원 받고 하나무역 2,600만 원이므로 수정합니다. 차액이 0이 된 걸 보고 받으럼 누릅니다. 받으럼은 거래처가 입력이 안 돼 있고요. 코드 자리 한글이 입력이 안 되므로 상단에 코드를 누르든지 F2를 눌러서 대우전자 치고 금액 2,500을 입력합니다. 차액이 0이 된 걸 보고 빠져나옵니다. 자, 창을 닫겠습니다. 3번, 정기분 재무제표 중 아래의 계정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수정하시오. 관련 이렇게 나오면요,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죠. 제, 손, 이, 제. 정기분이니까 정기분에서 이 순서대로 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제 거 있는지 보면 이거 있네요. 이렇게 이 금액으로 수정하고, 손에 가서도 이렇게 수정하고, 제가 수정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니까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금액으로 수정을 계속해 주면서 순서대로 변경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경 시작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명세서 정기분이 정기분 원가 명세서이므로 클릭하고 지문에 따라서 전력비 누르고 금액을 200에서 420으로 고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9,650만 원으로 수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9,650만 원을 책에다 써놓던지 아니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품 매출원가를 누르고 9,650만 원을 단기 제품 제조원가란에다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도 광열비를 찾아가지고요. 금액 잘못된 거 300을 110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8,790으로 바뀐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제소 2에서 2. 정기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단기순이익 수정을 위해서 상단에 불러오기를 누르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을 불러옵니다. 수정된 거 확인하고, 이 단기순이익 수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1억 3,450만 원 잘 보시고요. 이 금액으로 마지막 고쳐줘야 되니까 1억 3,450만 원 확인하고 창을 닫은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제 손이 이제 제가 되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있는 거는 이제 서식지고요.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으로는 2월 돼서 넘어왔다고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1억 3,450만 원으로 수정하고 엔터를 치면 차익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익이 사라져야지 정확하게 고친 겁니다.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첫 번째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7월 3일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무빌딩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만 원 중 계약금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였다. 잔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보증금의 계약금만 지금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계약금만 처리하시면 되고요. 차변에 계약금을 줬으니까 선급금, 세무빌딩 치시고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세무빌딩 쳐서 넣고요. 6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60만 원 입력합니다. 자, 2번 8월 1일입니다. 날짜를 8월 1일로 바꾸고 하나카드의 7월분 매출대금 350만 원에서 가맹점 수수료 2%를 차감한 금액이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외상대금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수수료 제하고,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수료는 판관비,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 2% 계산하시고요. 계산기 사용합니다. 그러면 7만 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는 343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빼고 외상매출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되므로 하나카드를 입력합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입니다. 자, 8월 16일 치고요. 영업부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은 880만 원이다. 당사는 모든 직원에 대해 전액 확정 급여형 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은 5,200만 원이다. 단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품에 회사가 가입했다면 회계 처리하실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회사 계좌에다가 직원의 퇴직금을 계속 불입하는 거고 회사가 운용해서 수익은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처음에 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결산일이 되면 밑에다 설명서 써볼게요. 비용 처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상품인 확정기여형은 퇴직연금을 직원 계좌에다 즉시 집어넣기 때문에 곧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하거든요. 그게 비용 처리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회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월 31일자로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추계해서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처리를 위해서요.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처리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 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회사가 계속 불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이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이거는 외부다 불입했으니까 이 금액만큼을 밑에다 써서 차감해서 외부로 공시하죠. 이렇게 하면 회사의 그 비용 처리가 돼가는 거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직원이 만약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 시 자, 이걸 없애가야 되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없애가야 되니까 이게 차변으로 옮기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하고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퇴직연금 통장에 불입할 때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계정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추계한 금액이 적거나 얘를 결산 시에 아예 설정을 하지 않으면 얘가 없잖아요. 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뭘로 해서 비용 처리 잡아야 돼요? 퇴직급여로 해서 비용 처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바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는 있으면 이거 먼저 쓰셔야 되고 혹시 지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다라고 나오면 이걸 먼저 쓰셔야 되고 1번 그 다음에 부족분은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게요. 차변의 퇴직급여 판매관리비 영업부 직원이니까 880만 원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월 23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2천만 원, 대출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대출했을 때 장기 차입금으로 잡았겠죠. 기간이 1년 초과됐으니까. 그거 상환하기로 하고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 20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그러면 상환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 빼야 되겠죠. 예, 부채 감소 차변. 그래서 차변에 쓰는 거야. 거래처 나라은행 넣고 2천만 원. 그에 따른 이자는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 되겠고 20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2020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11월 5일 주식회사 다온의 제품 매출 외상대금 400만 원 중 3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고 100만 원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1년 대여로 전환하였다. 제품 매출 외상대금의 이름은 뭘까요? 제품을 팔고 외상 그러면 여기에서 계정 과목 이름이 유추되시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놓고 외상 매출금 받았다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은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받았다 그랬으니까 받으러음이 되겠죠. 이 자리에 이렇게 받으러음 그 다음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따라서 나머지는 대여금으로 1년 대여금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대여로 그러면 단기 대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자, 받으러 거래처 넣고요. 300 단기 대여금 거래처 넣고 100 외상 매출금 거래처 넣어주고 이렇게 처리해서 끝내면 되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11월 20일. 사업용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차량 운반구가 되겠고 대변에는 현금이 됩니다.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이고요.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고 대변의 현금이 하나면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때 출금을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출금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죠.
시험 볼 때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전표 하나로 처리한다라는 게 원칙이니까요.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우에는 두 개가 있어요. 출금 전표 또는 대체 전표. 둘 중에 하나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날짜를 볼게요. 첫 번째 8월 17일입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주식회사 직지상사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유형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형 선택은 징빙을 보고 하는 것이므로 징빙을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52번 영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출용 제품에 이제 우리가 쓰려고 그러는 거죠. 예, 원재료는 원재료고 외상은 외상 매입금 원재료니까 그 다음에 어음으로 취급한 거는 취급어음이 되니까 그냥 쭉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거 보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금액이 다 자세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2번 영세 원재료 지문에 있는 대로 1500 직지상사 전자란에 열을 하고 분계는 혼합을 해야 되죠. 기본값 원재료 맞으니까 내버려 두고 밑에 하단 보고 외상 어음 됐는데 어음부터 먼저 넣어도 되죠. 뭐 상관없으니까. 지급어음 500 외상 매입금 10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8월 28일입니다. 제조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이진 컴퍼니로부터 공급가액 100만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 받았다.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과세가 되겠죠. 여기요. 그리고 종이니까 전자란에 이거 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작업복의 이름은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제조부 직원이니까 제로 해야 되겠죠. 제조원가. 그리고 외상은 작업복이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금씩 써놓고 입력하셔야지 시험 보실 때 여러분 오타 없이 잘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얘는 밑에다 이렇게 분개할 시간이 좀 시험 시간 부족으로 안 되니까 이 정도 넣고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작업복이라고 치고 입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9월 15일입니다. 날짜 9월 15일. 자, 교재 보시면 우리 카센터에서 공장용 화물트럭을 수리하고 수리대금 24만 2천원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수리대금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것. 차량 유지비 제로 처리하셔야 돼요. 공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고 과세임으로 현과 이렇게 됩니다.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포함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 쪽의 현과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61번 현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61번 입력하고 수리대금 자, 부가세 포함해서 24만 2천원 넣고 부가세 분리된 거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카센터 넣어주고
대금은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그러면 분계 1번 현금이 제일 빠르고요. 기본값으로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 나오는데 원재료가 아니고 자동차를 수리했으니까 차량 유지비 제 522번 선택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9월 27일 인사부가 사용할 직무 역량 강화용 책을 주식회사 대한도서에서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계산서 받으면 매입에 53번 면세고요. 외상은 책이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하려면 3번 원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9월 27일입니다. 지문 잘 보시고 계산서 받으면 매입에 53번 면세니까 53번 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책 도서만 쳐도 되니까 도서만 칠게요. 채점 하지를 않아요. 이거 품목을. 공급가액에 입력을 합니다. 지문대로 20만 원 넣고요. 이 거래처 공급처명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자예열을 하고 원합. 책의 계정 과목 이름은 업무용으로 쓸 책이니까 도서인쇄비입니다. 인사부라고 그랬으니까 판매관리비 도서인쇄비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날짜는 9월 30일입니다. 주식회사 세무렌트로부터 영업부에서 거래처 방문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배기량 2000cc 5인승 당월 임차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다. 임차료는 다음 달에 결제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9월 30일인데 여기 보시면 돈은 다음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달에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임차료니까 이거 임차료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돼요. 이거. 그 이유는 배기량 2000cc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소세가 부과되는 1000cc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 공제 안 되는 게 구입, 임차, 유지 이렇게 돼 있으므로 불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할게요. 불공은 54번 불공입니다. 불공을 언제 쓰는 거냐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 안 되는 항목일 때 쓰는 거예요.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문에 맞춰서 차량 렌트 대금 금액에다 70만 원 쓰고요. 세무렌트 전자란에요. 불공제 사유 승용차 고르고 그 다음에 분계 3번 혼합 공제 안 되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회계 처리하는데 임차료 판매관리비 영업부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0월 15일 우리 자동차 주식회사에 공급한 제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품 처리되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해당 매출 관련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물건을 팔고 이렇게 반품되면 물건을 판 회사가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라고 그래요. 첫 번째 거 고쳤다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반품된 날짜를 갖다가 작성 연월일로 쓰고 비고란에 처음으로 공급한 날짜를 써서 발행을 하는 건데요. 음수나 붉은색 글씨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붉은색 글씨는 불가하니까 이렇게 음수로 기재된 걸 이제 본 거죠. 음수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의 특성상 회계 처리 2번 외상 매출금 하면 모두 다 음수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그렇게 입력해서 처리하면
맞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5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매출처럼 그대로 입력하시는 건데 음수로만 넣으면 돼요. 11번 과세 제품 금액에다 마이너스 1000만원 넣고 지문대로 그대로 입력합니다. 공급 처명에 우리자동차 선택하시고 전자란에 열을 하고 분계 2번 이렇게 하면 음수로 다 처리가 되고요. 이게 맞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류 수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첫 번째, 7월 6일 주식회사 상문의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팔고 받은 상명상사 발행 약소금 300만 원을 배사하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런 내용이면 일반 전표 입력이 가셔야 되죠. 부가세 거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지시에 따라서 7월 6일을 칩니다. 자, 7월 6일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확인한 바 제품 팔고 약소금을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고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 300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품을 팔고 받은 약소금 지급한 것이다. 보통예금에서 나간 거는 약소금 발행한 것 대금을 지급한 거다 이거죠.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제품을 팔고 받은 상명상사 발행 약소금을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이거 고치기 위해서 외상매입금 3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품을 팔고 받은 상명상사 약소금 이걸 우리 회사가 받아놓은 것을 갖다가 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대요. 외상매입금을 통장에서 이체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바드럼을 준 거다. 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었을 때 보통 딴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다시 한번 계속 읽으면 돼요. 저도 이렇게 계속 문제 풀다 보면 멍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한 번 더 읽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바드럼을 치면 된다는 얘기죠. 바드럼. 그리고 상명상사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12월 13일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전기요금 12만 1,000원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거고 현금 지급한 것으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으면 이제 부가세 공제받는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이렇게 신고하셔야 되는 건데 모르고 일반 전표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잘못 넣었으니까 삭제를 먼저 하고요. 거기 들어가 있죠. 체크하고 왼쪽에 삭제. 이 내용을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시면 돼요. 삭제하기 전에 금액을 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도 잘 봐두시고 사무실 전기요금이 아니라 공장 전기요금이니까 이게 전력비로 바꿔야 되겠고 12만 1,000원 부가세 포함된 거 이렇게 확인하고 삭제해요. 그런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13일을 치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과세 전기요금 넣고 그 다음에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되니까 부가세 10% 빼면 나누기 1.1 하면 11만 원 나오거든요. 나누기 1.1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넣고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 그리고 밑에 전력비, 제조원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과 자동을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장기차입금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동이죠. 직접 분기하시는 거고,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하래요. 자동이죠. 감가상각 자동, 법인세 자동. 자동이 이번에 2개나 나왔네요.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수동부터 하도록 할게요. 수동은 결산 정리하실 때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합니다. 장기차입금의 상환일이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입금을 없애야 되니까 장기차입금이 부채잖아요. 부채가 대변에 있는 거니까 차변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부채 감소가 이루어지므로. 그래서 부채 감소 차변, 없애고 있는 부채는 장기차입금이고 대한은행 거. 왜 없앴냐면 대체하기 위해서 없앴죠. 어떤 걸로 대체한다고 그랬어요? 유동성 장기부채. 얘도 부채니까 거래처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창을 닫고요. 결산자로 입력을 누릅니다. 날짜는 1월부터 12월 치고요. 무형자산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특허권이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무형자산 상각비의 특허권,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감가상각비를 넣으면 됩니다.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죠? 무형자산이 특허권,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정기말 상각후 잔액은 2,400만 원이래요. 특허권은 정기 1월 10일에 취득하였으며 매년 법정 상각 범위에까지 무형자산 상각비를 인식하고 있다. 특허권에 대한 단기부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요. 무형자산은 특별한 말이 없으며 취득원가를 0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의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공식은 좀 외우시야 좋습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계산해서 계속 똑같은 금액이니까 회계 처리하면 되고, 잔존가치는 0이니까 취득원가 나누기 내용연수로 하면 되거든요.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제시는 안 됐는데 1년치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 2,40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보고 즉시 풀 수 있어요. 2,400 1년 상각하고 없어졌으니까 나누기 5 하지 않고 4를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면 600만 원이 나오게 돼요. 600만 원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해요. 이 결산 반영 특허권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세요. 자, 법인세 처리 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법인세 비용은 1,350 항상 써주고요. 중간에 엔납하거나 한 그 선납세금은 조회하여 처리할 것 그러는데 프로그램이 조회해서 끌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회계 처리하면 돼요. 우리가 결산 반영 금액에다 넣어야지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미리 낸 선납세금은 680 보이고 있죠?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법인세 내년에 추가로 낼 금액을 여기 밑에 추가 계상액에다 넣는 건데 그 금액은 전체 제시한 법인세 1,350에서 미리 낸 선납세금 680을 빼면 되므로 계산기로 1,350에서 680을 뺍니다. 그럼 670이 되거든요. 그럼 670만 원 이렇게 넣으면 이게 1,350 보이고요. 예. 다 됐으니까 상단에 저편 추가 누르면 회계 처리가 됩니다. 예. 자동 결산 분기 완료 보고 창을 닫습니다. 자, 장부조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비 증가액은 얼마인가? 감소한 경우에도 음의 보호를 제외하고 양수로 입력할 것, 즉 차익스라는 말이죠. 이건 여러분 통합된 명칭이죠. 통합계정. 이러한 통합계정은 외부로 나가는 보고서 작성할 때 사용하거든요. 정기과하고 비교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가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단기 6월이라고 그랬으니까 6월 하면 정기권은 자동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12월 31일, 단기는 6월까지 나오죠. 근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계정 여러 개 통합된 거잖아요. 근데 제출용으로 보고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제출용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한 번에 합쳐진 거 보이죠? 두 개 비교하시면 돼요. 비교하실 때 오른쪽에 계산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산기 끌어다가 이렇게 해서 차액 물어본 거니까 증감액을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빼시면 되겠죠. 계산기로 쓰시던지 아니면 오른쪽에 계산 버튼 눌러서 컨트롤 C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금액 누르고 계산기 누르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밑에 빼기 표시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셔가지고 금액을 밑에 확인하면 첫 번째 정답은 1억 9,178만 6천 원입니다. 시험지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책에다 써놓고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눌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고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니까 매출 탭에 4월부터 6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기신고 엔터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 합계액은 얼마인가라고 그랬으니까요. 위쪽에 보셔도 되고 여기 보이죠? 3억 9,018만 원이라고 또는 전체 데이터에서 보셔도 돼요. 3억 9,018만 원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6월 중 지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요. 거래처 원장에 가서 클릭합니다. 자, 회계관리 거래처 원장 클릭하고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의 상매입금 넣고 거래처를 넣으면 돼요. 지혜상사 F2나 이 말풍선 눌러서 지혜라고 치시고 밑에 보이면 그냥 눌러도 되겠네요. 지혜상사 2번 입력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결제했다고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은 부채잖아요. 부채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 봐야 돼요? 차변을 보면 되죠. 그래서 4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